자,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전체적인 뭐 첫 시간에 관련된 얘기 했었고요. 예,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두 번째 시간은 지난 시간에 하다가 다 하지 못한 거 병원 조직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병원이나 의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첫 시간에 배웠었죠. 우리가 이거는 이제 실제 대학에서 하는 뭐 전공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뭐 의료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원무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병원 경영, 뭐 재무 뭐 이런 쪽에 관련된 BIT 쪽 분야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만 제가 뽑아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업로드 시킨 것 중에서 2강이라고 쓴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병원 조직에 관련된 얘기 했을 때 뭐 조직에 관련된 얘기 쭉 하면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공동의 목표가 있고 뭐 업무를 분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었습니다. 쭉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뭐 병원 조직이라는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전문화되어 있고 조정과 통합이 뭐 있고 뭐 조정 통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조정 통합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고, 계층으로 나눠져 있고 뭐 통솔 범위가 정해져 있고 뭐 명령 통일의 원칙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뿐만 아니라 어느 조직이나 이러한 모습은 갖추고 있는데, 학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를 가서도 회사도 이제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갖추고 있는데, 이제 병원이라는 곳이 갖고 있는 좀 독특한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분야들이 너무너무 많이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 차이에, 그리고 그 각 조직별로 평등한 조직이 아니라 무엇인가 굉장히 전문화된 조직과 또 그렇지 않은 조직 뒤섞여 있는 모습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조정과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 갖고 일반적인 조직보다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음, 자, 분업과 전문화의 원리를 위해서 업무가 세분화되고 단순화되어 이런 거를 분업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문화라는 거는 분업화된 거에서 자기가 굉장히 그거에 전문적으로 그 일만 하는 것을 전문화라고 얘기하는데, 자, 병원은 일반 기업처럼 분업과 전문화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업무의 전문화는 되어 있어요. 그 세분화 및 단순화도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조직에서는 굉장히 아주 구체적으로 분업화가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심플하게 조직이 짜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조직이라든지 인사 조직이라든지 인사 조직에서도 각 계급별로 해야 하는 업무가 거의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병원도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병원도 원무과 직원들 중에서 이제 원무과 일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수납하고 이런 쪽만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보험에 관련된 얘기 이런 쪽 하시는 분들이 있고, 수가 그쪽에 관련된 분들이 있고, 뭐 미수금 받는 파트들도 있고, 다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병원이 일반 기업처럼 분업화하고 전문화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이제 어, 저기 뭐 의사나 간호사 조직이 좀 이런 색깔이 많아서 그래요. 전문화되어 있긴 한데 의사가 진료부터 치료부터 모든 걸 다 진행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나눠져 있지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진단만 하고 쟤는 치료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거고,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조정 통합의 원리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조정 통합이라는 거는 조직 경영을 하는 데 있어 갖고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조직의 업무하고 중요성 등을 잘 조절하여 기업 전체의 목표 달성을 기여할 수 있도록 각 부서 활동을 조정 통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핵심 개념은 뭐냐 그러면은 각기 다른 조직의 업무와 중요성들을 잘 조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의 기업 하에 하나의 목표를 갖고 하나의 조직이 움직이긴 하는데, 그 조직이 다양한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죠. 뭐 쉽게 해서 뭐 삼육 서울병원이라는 하나의 병원 조직이 있지만, 그 병원 조직 안에서도 각각 다른 게 있어요. 크게는 의사들이 모여 있는 진료 파트가 있고 진료 부서가 있고, 간호사분들이 모여 있는 간호 부서가 있고, 그리고 행정 직원들이 모여 있는 행정 부서가 있고, 뭐 시설 관리과도 행정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원무 부서 뭐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진료 부서 같은 경우에서도 내과 외과 또 다 쪼개져 있고,
근데 크게는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자, 뭐냐 그러면은 각 하나의 집합 안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각각의 부서가 갖고 있는 그리고 지향하는 목표점이 동일한 꼭지점으로 이렇게 취합되는 게 쉽지 않아요, 병원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많이 내는 겁니다. 무조건. 예, 그렇죠. 삼성전자나 일반 기업들은. 그래서 우리가 일한 만큼, 투자한 만큼, 무엇을 한 만큼, 오직 뭐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 목표 지점으로 해서 달려가는 게 일반 기업이에요. 예, 그게 이제 영리 기업의 특징인데, 병원이라는 곳은 한국에서는 비영리 법인이죠. 비영리 법인이다 보니까, 뭐 나중에 영리, 비영리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일반적인 영리 법인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의사조직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진료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 환자들의 그 치료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 경영적 측면이라든지 어떤 자원 소모의 측면에서는 좀 덜 생각한다라는 거야. 반면에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는 구매부서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병원의 이제 그 경영 상태를 유지하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부서 간에 여러 가지 마찰이 있어요. 실제 이 약 사달라, 이 약 구매해라 그러는데 이제 구매부서에서는 이렇게 너무 비싸서 안 된다, 뭐 다른 걸로 대체해라. 아니면 당신들이 이제 진료부에서 원해서 비싼 진료기기를 들어왔는데 막상 진료하는 건 1년에 뭐 5건, 10건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구매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인 면과 의료가 갖고 있는 도의적인 면하고 모든 게 뒤섞여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 업무의 중요성 등을 잘 조절하다기보다 본인 자기 작은 조직의 이득이나 아니면 작은 조직에 제가 속해 있는 아주 직접적인 조직의 어떠한 것 때문에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실제로 마찰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조정통합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시한다. 그래서 이 단어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그 영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정통합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질 수도, 의미라기보다 좀 덜한 게 그 친구들은 어쨌든 간에 수익만 내면 되는 거예요. 수익을 내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니까. 근데 병원은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 그럼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병원은.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죠. 당연하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경영이라는 이제 테크닉도 들어가고 이제 현대 병원 행정이나 경영에서는 이제 이런 경영적인 테크닉이 많이 투여가 되고 마케팅적인 기법도 들어가는데 예, 원래의 그 가장 큰 목표는 환자들의 질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공공재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고, 그리고 가격이라는 것 자체도 어떻죠? 딱딱 매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가라는 걸로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러한 기업의 그런 사업이나 이런 구조로 생각하면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항상 염두하고 이제 우리 과에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조금 달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계층제의 원리라는 거는 어떠한 조직이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수직적 분화죠. 가장 대표적인 게 위에서 아래로 탑다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직적 분화로 많이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뭐 제일 위에 병원장이 있고 부원장, 뭐 행정부원장, 진료부원장, 대형 병원들 같은 경우는 병원장이 있으면 그 밑에 행정 파트 부원장이 있고 진료 파트 의사 출신의 진료 파트 부원장이 있고 뭐 세브란스 병원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아니면 일반 보통 내 병원들 같은 경우는 병원장,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 누구의 의사 출신들이 맡고 혹은 어떤 병원은 부원장은 행정 출신이 맡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밑에 뭐 부장도 있고 뭐 진료부장, 행정부장 그래서 부장 차원으로는 이제 뭐 이렇게 나눠져 있고 과장, 계장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게 이러한 조직으로 되어 있다는 건 아니고 수직적 분화라는 것은 이러한 형식을 지닌다는 것이고 위에서 밑으로 명령을 하는 구조예요. 예. 그래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위에서 밑으로 명령을 했을 때 동일하게 그 명령이 일원화되게 하려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 일원화 체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위에서 뭐뭐 해라 그랬는데 밑에서 변해갖고 다른 게 되는 게 아니라 한 개의 위에서 밑으로 내렸으면은 그거를 맞춰서 나가는 거. 이런 걸 계층제라고 해요. 장점 같은 거는 질서하고 통일성이 확보가 되겠죠. 단점은 뭐 조직이 경직화된다는데 이 경직화라는 건 딱딱해진다라는 거야 조직이. 그러니까 밑에서 의견을 내기도 힘들고 어떠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게 되는 뭐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는 해요.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병원 조직은 이런 수직화로 진행돼요. 그러니까 이 수직화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병원 조직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이나 뭐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이나 뭐 이런 선생님들이 생각하겠지만 그 수직화가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맞아요. 그리고 더 맞는 더 조직에 더 잘 어울리는 구조고, 뭐 수평적 조직 같은 경우에는 뭐 IT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웹 개발 웹이라든지 일반적으로 IT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나 창의력이나 창작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뭐 수직적 구조보다는 뭐 수평적 구조라든지 이런 거를 따르면 더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업의 사업의 산업의 특징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병원은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수직적 분할을 해요. 그리고 이 수직적 분할 같은 경우에도 수직적 구조도 복잡한 수직적 구조가 있는 반면에 몇 개만 수직적으로 하고 거의 대부분은 수평적으로 나누는 경우들도 요새 나타나고요. 옛날처럼 뭐 부장, 과장, 계장, 차장 이렇게 나누지 않고 팀장이라는 이름 하나 밑에 팀원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통솔계층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통솔계층의 원리라는 거는 뭐냐면 조직의 특징에서는 계층계의 원리가 있고, 통솔계층은 상급자 한 명이 적정수의 하급자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인이 몇몇의 자기 부하 직원을 거느리고 통솔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효과적인 수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통솔 계층의 원리에서 병원 조직의 경우 행정관리직보다는 의료 전문직의 경우가 직무 성질 등을 볼 때 통솔 범위 수가 적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원래는 일반적으로 이제 계급이 높다, 계급이란 표현보다는 그렇죠. 뭐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통솔 계층은 통솔하는 인원을 지고 있는데, 병원은 특이하게 의사들은 거의 따로따로 논다고 보시면 돼요. 혼자서 생활해요. 그래서 의사들은 뭐 밑에 막 누가 있고 그런 게 없습니다. 간호사는 완전히 다른 직군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만약에 의사들이 간호사 위에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옛날 그 노인 어르신들도 있는데, 완전히 잘못된 얘기고 다른 직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 다른 파트예요. 자, 그러면 의사가 누군가를 이렇게 통솔을 하는데 전체를 막 병원 직원들을 통솔하는 게 아니고, 뒤에 레지던트들이나 그 수련의들이나 이런 사람들 있죠. 학생들이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일을 하는 데 있어 갖고 무슨 하급자라고 대하기는 좀 그렇고 학생들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련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의사들 같은 경우는 그 수가 굉장히 적어요. 혼자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극과에 자기 혼자 있고 자기가 과장이고 뭐 이런 케이스예요. 반면에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행정관리직은 일반 기업처럼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 밑에 꽤 많은 직원들이 있죠. 그리고 행정부장 밑에 꽤 많은 쭉 이제 직원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통솔계층의 원리가 조금 차이가 있더라. 일반 기업들하고. 일반 기업들은 뭐 과장급들이면 다 어느 정도 뭐 통솔 직원들이 있고 이런데, 병원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의사라는 조직은 따로 움직이는 조직이고, 간호부서 같은 경우에도 수간호사 밑에 무슨 간호사 이렇게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수간호사 있고 이렇게 있지만 어쨌든 선후배 관계로 맺어져 있기는 하지만 무슨 통솔 범위가 굉장히 다 체계적으로 쪼개져 있던지 그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행정직은 또 이렇게 쭉쭉쭉 쪼개져 있고, 자, 뭐 이러한 특징이 있다. 뭐 그런 거 하나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명령 통일의 원칙, 직속 상관에게만 명령을 받아 복종을 하는 그러한 원칙을 따릅니다. 병원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지휘상의 안정감, 통제의 효율성이라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조직의 경직화가 있는데, 자, 명령 통일의 원칙에서는 내가 뭐에서 원무과에서 그냥 일반 직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누구랄까요? 의사, 내과 과장이 나한테 어떤 명령을 내린다. 듣냐 안 듣냐?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누구 명령만 되는 거예요? 내 직속 상관의 명령만 되는 거예요. 원무 과장 얘기만 듣는, 이런 걸 명령 통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유는, 이 명령 통일의 원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가 맡은 지위에 대한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면은 신입사원이나 이런 직원들은 여기저기서 시키는 일을 하다 보면은 진짜 그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한테는 직속적인 상관만이 시켜낸 일만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것이고, 그러면 통제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라면은 뒤죽박죽, 누가 위아래인지 모르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밑에 사람들한테 다 던져주면 밑에 사람들만 이러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위상으로
직속 상관의 명령만 듣는 거, 이것을 명령 통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조직이 딱딱해진다라는 거는 내가 이제 우리 과장 얘기만 듣다 보니까 솔직히 다른 과장 얘기도 그 조직을 위해서는 좀 해줄 수 있는 일들이라고 칩시다. 그래도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더 나한테 들어오는 거 없는데 더 열심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질 않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러한 경직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뭐 망하는 조직이라는 거는 뭐 그냥 조직적으로 좋지 않은 조직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실에 안주한다든지 뭐 내 몸만 지킨다든지, 그러니까 고객 불만족을 무시하고 뭐 생각 없이, 자 여기 쭉 보시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조직이 갖고 있는 어떠한 하나의 공동된 미션이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 따라가지 않는다는 뜻을 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맡은 업무만 하고 나만 안 잘리고 일하면 되지 뭐 이러면 당연히 조직이 와해되고 붕괴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갓 대학을 오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냥 그 조직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주인의식 없이 진행되는 건 대부분의 조직이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떡하냐, 나만 생각하고 조직 전체의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무엇인가가 엇방향으로 나가다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컨트롤하는 게 인사과라든지 그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인사조직 관리라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과목들도 있고 이러니까 뭐 지금 그 인사조직에 대해서 뭐 자세히 뭐 하는 건 아니고 아주 그냥 맛배기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러한 것들이 있더라라고 뭐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공식적 조직과 비공식적 조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조금 여러분들이 쉬운 내용이에요. 쉬운 내용인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게, 자, 공식적 조직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뭐 법률이나 규칙이나 직제에 의한 조직, 쉽게 해서 병원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밑에 과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공식적 조직입니다. 예, 그런 게 공식적 조직이에요. 자, 법률 규칙이나 직제에 의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어떠한 자리가 있고 조직이 만들어진 것, 이런 거를 공식적 조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제도화된 조직이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고 하고 싫은 게 아니라 규칙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거를 공식적 조직이라고 합니다. 병원장실, 부원장, 진료부, 행정지원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게 공식 조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공식 조직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자, 비공식 조직은 쉽게 얘기해서 구성원들의 이해와 요구에 의한 조직.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면 동호회, 동아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거를 왜 얘기를 하느냐? 실제 어떤 조직이 굴러가는 데 있어서 공식적 조직의 힘만 갖고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비공식 조직이 공식적 조직이 잘 굴러가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공식적 조직은 나의 자발적인 의사가 없죠. 그러니까 어떠한 조직이나 규칙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공식적 조직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라 그래야 되나?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존경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 조직에서 내 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명령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 뭐 그러한 그 경직된 모습을 보인다면, 비공식 조직 같은 경우는 자발적 참여가 많아요. 물론 회사에서 억지로 막 동아리 뭐 등산 나와라 그래갖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공식 조직이라는 거는 구성원들의 이해와 요구에서 만들어지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인사과나 이런 거 하는 분들도 비공식 조직이라는 거를 잘 운영되게 합니다. 물론 여기에만 빠져서 공식적 조직을 소홀히 할 수는 없겠지만, 또 반면에 비공식 조직이 공식적 조직 같은 모습을 지닌 것도 안 되겠죠. 그럼 의미가 없어지니까. 자, 이러한 비공식적 조직은 자생적 소집단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러한 비공식적 조직이 중요한 거는 실제 비공식 조직에서도 실제 리더들이 있어요. 근데 이 리더는 어떤 리더냐 그러면은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리더다 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리더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그 조직에 대한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공부를 할 때는 비공식 리더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친구들의 입김에 의해서 공식적인 조직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훨씬 더 잘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있다라고 칩시다. 이 회사에서 딱 조직이 딱 정해져 있는데 비공식적으로 그 생산 라인에 어떠한
그 과장 나이가 많은데 계급은 높지 않아요. 뭐 이사나 이런 사람들도 아니야. 그런데 이 작업반장 자체가 다 장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공식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 만약에 라인 근무를 하는 그런 직원들이 되게 존경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위에서 관리직은 아니에요. 그냥 생산 라인직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계급 자체가 작업반장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사나 전무나 뭐 이런 사람들보다 한참 밑에 계급이란 말이에요. 밑에 계급이지만 이 조직의 작업 라인이 잘 돌아가려면 이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새로 만약에 그쪽 삼성전자 어떤 라인에 뭐 공장장으로 온 사람이 이 사람보다 계급은 높지만 관계가 틀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뒤에서 은근슬쩍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위에 있는 공식적 조직 리더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비공식적 조직의 리더의 말을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기업에서는.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잘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그 비공식적 조직의 리더라든지 어떤 비공식 조직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우리 공식적인 모습이 아니니까 무시하자.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는 돌아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마찰이 일어나요. 대표적인 게 군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남학생들 중에서 군대 가는 학생들도 있고 안 가는 산업체로 빠지는 학생들도 있겠는데 군대에 가보면은 계급체계죠. 아주 철저한 계급체계면 실제로 장교들이 부사관들보다 계급이 훨씬 높고 병사들보다 높기 때문에 장교가 명령하면 다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돼요? 부사관들 중에서도 평생 군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계급은 소대장이나 중대장보다 낮을지언정 그 사람들의 입김에 무시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갓 전임해온 그 소대장들이 그 부사관의 말을 막 무시를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럼 조직이 돌아가냐? 실제로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가야 되죠, 원래. 그 책에서 배운 대로 하면 안 돌아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그 비공식적으로 뒤에 빠져 있는 어떤 리더들의 힘이 이 실제 현장에서 조직을 굴리는 데서 그거는 중요하더라.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비공식 조직이라는 것이 있고 비공식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오히려 이 만족도가 높을수록 공식 조직에서 일도 열심히 한다라는 뭐 연구 결과도 있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비공식 조직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순기능이라는 건 좋은 기능, 장점이죠. 그래서 다양한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통로가 되죠. 다른 부서 간의 정보 흐름 촉진이니까 우리 부서 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양한 조직들이 섞이는 거예요. 인사과 직원, 무슨 행정직 직원, 간호부서 직원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묶이면서 어떻게 돼요? 서로 간의 정보가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조정 및 통합이라는 게 훨씬 더 쉬워지는 관계까지 갈 수도 있고 한 번도 얼굴 안 보는 사람하고 조정하기가 쉽겠습니까? 통합하기가 어렵죠. 그래도 내가 일은 같이 안 하지만 어떠한 비공식 조직에서 산악회라든지 아니면은 게임 요새는 컴퓨터 게임 동아리들도 있어요. 그런 데서 이제 만나갖고 일은 같이 안 하지만 얼굴을 트고 다른 부서들하고 이러면서 조정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후자가 훨씬 편하겠죠. 그리고 쉽고 쉬울 것이고 이러한 장점들이 있는데 반면에 이게 너무 활성화되면은 일부 구성원들이 소외감이 돼요. 그 조직에 비공식 조직에 들어가지 못한 구성원들은 이제 또 왕따가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메인 어떠한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뭐 이런 소외감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오히려 그렇게 되다 보면 이 비공식 조직에 들어가려고 난리를 치겠죠. 여기에 들어가면은 잘 된다 이러니까 이런 게 있고 공식적 조직의 업무보다 비공식적 조직의 일에 몰두를 하면은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중요치 않은 거에 신경을 쓰는 이러한 이제 문제들도 발생할 수도 있더라. 그러니까 모든 거는 장점과 단점이 항상 공존해요. 무조건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장단점이 항상 같이 공존하는 것이 우리 사회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병원 조직이라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뒤에 이제 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 조직의 구성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라인 조직부터 해서 라인 스텝 조직, 매트릭스 조직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라인 조직이라는 거는 이제 중소병원들을 대상으로 보통 만들어져 있는 것이 라인 조직이에요. 라인 뭐 스텝 조직, 대규모 초기 이렇게 되는데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림을 보여줄게요. 자, 라인 조직이라는 건 쉽게 해서 이런 식이에요. 병원장 밑에 총무부, 뭐 원무부, 진료부 이런 식으로 한 개의 독립적인 부서들이 이렇게 라인 줄이자 줄처럼 쭉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라인 조직이라고 해요. 위에서 밑으로 바로 내려주고 중요한 것들 이렇게 쭉쭉쭉 나눠지는 거. 이런 게 라인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주 단순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여기 보면은 라인 스텝이라는 거는 똑같이 라인인데 뭐가 들어갔어요? 재위원회부터 해서 기획관리실이라는 것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이거는 스텝이라 그래요. 자, 라인이라는 거는 그래서 병원장에서 관리부, 진료부, 뭐 간호부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는 라인이 있다라면은 재위원회라든지 기획관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의 라인에 하나의 그 독립된 부서로서 하기에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스텝으로서 서포팅 해주는 거, 도와주는 그러한 어떠한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라인 스텝 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보든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병원이라고 하면은 보통 라인 스텝 조직보다는 매트릭스 조직으로 구성이 됐어요. 대부분의 병원들, 의원들 뭐 이런 거 말고 병원들 같은 경우는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라인 조직과 매트릭스 조직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은 라인 조직은 병원장부터 해서 쭉쭉쭉 그냥 이렇게 라인이 구성이 되어 있다면, 매트릭스는 진료부, 뭐 수련교육부, 진료지원부, 행정부에서 라인처럼 구성이 되는데 그 밑에 또 매트릭스 개념으로 또 다 쪼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조직일 경우에 그런 거죠. 그래서 쉽게 해서 병원장에서 내과까지 직접적인 조직 라인이 구성되는 게 아니라 진료부라는 거 밑에 또 여러 가지 또 여러 그 부서들이 과들이 모여 혼재되어 있는 거, 그걸 다 묶어서 진료부라고 해서 이제 병원장이나 위에서는 진료부에다만 명령을 내리면 진료부에서 알아서 자기네들 매트릭스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매트릭스 조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요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진료부, 수련교육부라고는 일단 잘 없고, 진료부서가 있고 행정부서가 있고 간호부서가 독립되어 있는 병원들이 있고, 간호부서를 진료지원부서에다 집어넣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료부 하면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뭐 내과부터 신경외과 뭐 이런 데들이고, 뭐 수련교육부는 됐고, 진료지원부서는 뭐 약제과, 병리과, 뭐 의무기록실 뭐 이런 데들이 이제 지원부서에 들어가고, 행정부서에는 원무, 대표적인 게 원무, 격리, 관리 뭐 이런 쪽, 병원을 관리하는 쪽이 들어가요. 진료지원부는 이제 행정적인 업무보다는 의료 서포팅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의료 기사라든지 약제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간호는 보통 독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예 간호부서는 큰 조직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잠깐 끊었다가 바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